안녕하세요. 코칭 심리 박사과정 1학기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작가 서늘한 여름밤입니다. 제가 한동안 유튜브를 안 했었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박사과정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좋아야 될 일인가? 제가 코칭 심리를 전공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코칭 심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저희 탁진구 교수님이 쓰신 코칭 심리학이라는 책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따르면은 성인 학습과 심리학적 접근법에 기반한 코칭 모델에 의해 뒷받침되며 사람들의 삶과 일에서 안녕과 성과를 높인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코칭 심리의 목표라고 합니다. 사실 이 정의만으로 코칭 심리가 뭔지 아시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칭을 만나게 된 스토리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코칭이 뭔지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심리 상담을 되게 꾸준히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심리 상담을 받다가 제가 회사에서 리더로 있었는데 리더로서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당면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리더로 일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람 사이의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근데 제가 리더로서도 초보였고 그렇게 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 문제를 상담에서만 해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상담은 기본적으로 저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이지만 그 상담 선생님이 뭐 조직이나 리더십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지는 않으니까 어떻게 해라 라고 뭐 지도를 해주거나 이렇게 안내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코칭이라는 서비스를 찾아가게 된 거였어요. 저는 코칭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받게 됐는데 제가 만났던 코치 선생님은 조직 심리나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성이 뛰어난 분이었고 저한테 되게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답을 주는 건 아니었어요, 코칭도. 결국에는 제가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는 역할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리더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제가 당면한 정말 실제로 문제들 사람들과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내 의견을 부드럽게 관철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할극도 한번 해보고 만약에 상대가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른 식으로 나오면 어떡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서 예상도 한번 해볼 수 있게 되고 그런 식으로 저를 좀 리더로서 트레이닝 할 수 있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리더로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심리 상담보다는 코칭이 훨씬 더 도움이 됐었고 너무 마음이 편해졌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의구심이 너무 컸었고 나한테 선택지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가 닥쳐왔을 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효능감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자신감만 있어도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지거든요. 근데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패닉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고. 근데 어쨌든 코칭을 받으면서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선택권이 있다라고 알게 되면서 그 상황들을 좀 더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코칭 심리라는 게 정말 매력적인 분야구나 라는 걸 그때 알게 되었고 막연하게 나도 코칭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코칭과 상담을 둘 다 받아봤다고 했는데 둘의 다른 점을 말씀드리자면 상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개인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힘든지 그 힘든 것들을 어떻게 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다르게 해석할 수는 없는지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는 편이라면은 코칭 같은 경우에는 목표에 되게 집중을 해요. 그래서 네가 어떤 리더가 되고 싶은지 그런 리더가 되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은지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해결될 거고 너는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은지 그래서 되게 목표 중심적이라고 느껴졌고요. 아마 상담이나 임상을 하시는 분들은 단기 해결 중심 치료나 Behavior Activation이랑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좀 더 빨리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코칭을 직접 이제 실습도 하는데요. 정말 매력적이라고 느껴졌어요. 제가 상담 실습도 해보긴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과연 이 사람의 이 깊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초보이기도 하고 제 역량이 굉장히 부족하기도 하고 또 상담이랑 제가 좀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상담은 받는 건 좋아하지만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아주 섬세한 작업이기 때문에 저같이 덜렁거리는 사람이 좀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저랑. 근데 코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화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저 지난번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 상담에서는 왜 달라지지 못했는지, 뭐가 문제였는지에 좀 더 집중을 맞춘다면은 코칭에서는 어떻게 더 나빠지지 않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만 봐도 코칭은 좀 더 이 개인의 강점과 긍정성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코칭을 하면서도 너무 즐거운 경우가 많고 마음이 밝아지고 또 고객분이 정말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긍정적이 되는 걸 보면서 저도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코칭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 매력에 점점 더 빠져드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얘기를 듣고 나도 코칭을 받아보고 싶다. 나한테도 코칭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분들께 코칭을 추천드리냐면 일상생활에서 큰 문제는 없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되게 괜찮은 사람인데 그냥 일반적인 환경이 있었으면 괜찮았을 거야. 근데 환경이 주는 스트레스가 너무 큰 경우, 갑자기 직장을 바꿨는데 업무가 나랑 너무 안 맞거나 어떤 조직에서의 트러블이 있다거나, 보통 리더들이, 이제 초보 리더들이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 리더라는 거는 결국에 역량이 있었으니까 리더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그 리더라는 자리가 주는 그 압박과 부담이 일반인들이 견뎌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저는 코칭을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우울과 불안이 너무 심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심리상담을 훨씬 더 추천드립니다. 우울과 불안이 있지만 저처럼 코칭과 심리상담을 같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면 일단 저는 심리상담을 받아보는 걸 추천드리고, 내가 마음이 힘든 게 아니라 상황 때문에 나는 좀 원래 힘이 있는, 내면에 힘이 있는 사람인데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다, 내가 견뎌내기가 너무 힘들고 나는 여기서 뭔가 솔루션을 찾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코칭을 받아보시는 걸 좀 더 추천드립니다. 그럼 누구한테 코칭을 받아야 될까요? 코칭도 자격증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라면은 이 두 자격증을 좀 믿고 코칭을 받아볼 것 같아요. 하나는 한국코치협회에서 발행하는 KPC라는 자격증이고요. 또 하나는 한국코칭심리학회에서 발행하는 코칭심리사라는 자격증입니다. 저는 이 둘 중에서 코칭심리사 자격증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어떤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든 간에 나랑 잘 맞고 내가 원하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과 코칭을 받아보는 게 제일 좋아요. 문제는 코칭이 아직은 B2B 영역에 좀 더 초점을 맞춰진 분야라서 B2C 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찾기가 아직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코치를 찾는데 약간 발품을 팔아야 된다. 발품을 조금 덜 팔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코치협회나 한국코칭상담심리학회에 들어가시면 이 코치들의 목록이 나와 있어요. 목록과 연락처가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요새는 인스타그램에 코치분들이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코칭심리라고 해시태그를 찾아보시면은 개인 고객을 받는 코치분들도 많이 나오세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맞는 분들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코치를 찾기가 너무 힘들다 하시면 그냥 저한테 인스타그램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변에 계신 같이 공부하는 코치 선생님들 중에 원하시는 분들을 추천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박사과정 할 만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사실 박사과정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녹록치만은 않은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광운대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랩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 보통 박사과정이 더 학문적인 거에 치중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여기 광운대에서는 학문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실무도 놓지 않는 그런 분위기와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어서 학문과 실무 모두 잡고 싶은 분들이라면 굉장히 추천드리는 코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코칭 심리 전공을 박사까지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별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코칭을 공부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선택의 여지가 없이 광운대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나도 코칭을 공부하고 싶은데 광운대 어떨까라고 한다면은 매우 강추드리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광운대 오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밥 한 끼를 꼭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근황을 전했는데요.
저는 코칭 심리 하면서 되게 코치가 되고 싶다라는 목표도 생겼고 세상에 이상한 리더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 근데 왜 그렇게 이상한 리더들이 많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리더들이 너무 힘들고 어떻게 리더를 할지 모르고 나도 리더가 처음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세상에 이상한 리더들이 많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에 정말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는데 그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요주의 인물 중에 대부분이 리더잖아요. 그래서 리더가 만약에 코칭을 통해서 좋은 리더가 될 수 있고 좋은 팀을 만들 수 있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삶이 좀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리더들과 함께 좋은 근무 환경, 좋은 팀을 만들고 너무 힘들지 않은 직장을 만들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그냥 작가 서늘한 여름밤이 아닌 코치 이서연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